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제 저하고 호흡을 많이 맞추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둘 다 보유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계열에 있는 장비 업체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비중이 좀 더 높죠. 근데 절대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하이닉스는 거의 지금 뭐 70%, 80%. 물론 이제 중간중간 저는 계속 불타기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떨어지죠. 대신에 수량은 많이 늘어났죠. 왜냐면 저는 19만 원에도 샀으니까 11만 원에도 샀고 13만 원에도 샀고 14만 원에도 샀고 13, 14만 원대 집중적으로 샀고 그리고 19만 원에도 최근에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작냐면 삼성전자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률은 하이닉스가 월등하죠. 근데 뭐 삼성전자에서 손해나거나 그렇지는 않죠. 뭐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해서 뭐 7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보유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작년 말 올 초에 강조했던 부분이 올 한 3분기까지는 하이닉스 위주로 끌고 가고 3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삼성전자를 비중을 좀 더 늘려가도 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위주에서 삼성전자로 교체하는 전략. 근데 둘 다 가져가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젠수랑에 의해서 모멘텀을 맞아서 올라간다. 하이닉스가 장초반에 좀 떨어지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둘 합쳐서 플러스면 아무 문제 없다. 둘이 합쳐서 플러스면 아무 문제 없다. 하이닉스가 예에서 1%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3% 왔다. 그건 문제가 없는 거다. 근데 결국 오늘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양전환했잖아요. 그러면 두 종목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들을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원래 삼성전자가 예상했던 HBM에서 나 한번 SK 하이닉스 한번 붙어볼만 하다라고 했던 게 5세대입니다. HBM3죠. 근데 지금 이 HBM3가 어쨌든 중간에 노이즈가 좀 있으면서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 사이에 하이닉스는 HBM3를 양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5세대에서 하이닉스를 한번 붙어보려고 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역전시키려고 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말이 바뀌었잖아요. 5세대에서 6세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6세대로 바뀌어서 HBM4부터는 역전함시켜 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HBM3 5세대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를 봐야 되고 그럼 저는 적어도 한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하이닉스 독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누려야 되겠죠. 어설프게 매수하지 말고 쭉 가져가야 되겠죠. 적어도 뭐 가격적으로 본다면 23만 원 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강점은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 모멘텀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았던 뭐 유리기파, 뭐 CX에 쭉쭉쭉 돌았던 걸 보면 다 가도적인 입장에서 결국 종착역은 제가 봤을 때 결국 융합형으로 가면 삼성전자 힘이 굉장히 발휘할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AI 모멘텀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온 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디바이스 AI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은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많이 쳐져 있지만 저는 애플이 차후에는 강하게 치고 나갈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 AI가 최종 종착역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 망 없이도 AI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보듯이 뭐 계속 대화하면서 가져가면서 자기를 보조하는 비서처럼 그게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애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은 HBM 때문에 좀 뒤쳐져 있지만 뒤쪽으로 융합형으로 가면 아마 제가 볼 때 넘버원 업체가 될 것이고 그게 조금 먼 미래라고 본다면 그 전에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은 저는 한 4분기 정도 가면 아주 세게 불 거라고 보거든요. 온 디바이스 AI 열풍이. 왜냐하면 그때부터 운영체제가 바뀌고 집중적으로 AI 앱이 쏟아지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완전히 궤도에 올랐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3분기 정도 지나면서부터 수량을 좀 더 늘려갈 필요도 있죠. 물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정도에서 삼성전자는 충분히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가격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여기가 AI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부분은 당연히 AI에서 확장된 모멘텀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뭐 전력기기, 변압기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선부터 해서 혹은 원전까지 가서 지금 천연가스까지 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순환매에서 멈출 수 있죠. 근데 AI 모멘텀을 받는 HBM 자체의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아직 하이라이트 구간에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롱통하게 봐야 되고, 잘 이거는 이제 그러면 마무리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제가 시장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금리 동결 시기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때는 항상 뭔가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혁명이 나온다. 그게 지금 이제 AI 모멘텀 붙었고, 이때 나올 때 나스닥이 평균 3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과거에 이 예외 상황에서 평균 3배 정도 올랐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나스닥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따라가는 HBM 그 반도체의 목표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갈까? 그걸 상단을 예측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모멘텀이 시작할 때부터 상단을 예측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사실은 그 아주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거보다 몇 년 더 많은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하니까 오해를 하셔서 30년 좀 줄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30년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후회되는 순간이 몇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스크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펀드를 운영할 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사실 그런 그 손실이 났을 때가 아니에요. 아쉬웠던 순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메가 트렌드가 들어왔던 아주 큰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젊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수익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뭐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2005년, 6년, 4년, 5년, 6년, 여기 7년까지 넘어오는 그때 금융위기 직전에 골드주들이 그 그러니까 제 가치를 리레이팅 될 때, 저는 그때 계좌가 한 두세 배 정도, 한 세 배 정도, 맞죠? 최종적으로는 한 3점 몇 배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한 3억 몇 천만 원 되니까 괜찮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후회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제가 정신만 똑같이 차렸으면 내 계좌가 1억에서 3, 40억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원, 2만 원 하던 현대중공업이 30만 원, 50만 원, 포스코도 그 당시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5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근데 나는 그 중간에 두세 배 될 때 다 잘라 먹었거든요. 그 당시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 정말 매매 잘했어 하고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만 원짜리가 50만 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수익을 누리지 못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평생에 한 주식 하다 보면 한 세 번 정도면 많이 온다라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번이 그 마지막 한 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그 랠리가 과연 경기 침체로 가서 여기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꺾일 것인지, 아니면 팬데믹이라는 정말 특수한 상황을 겪고 여기에 AI 모멘텀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나와서 정말 이게 과거에 나왔던 전형적인 예외 상황에서 시장이 3, 4배 오르는,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천 정도 잡아도 6천, 7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때 제가 그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코스피가 지금 2천인데 뭐 3천을 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아니, 코스피가 지금 500인데 2천을 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코스피 2천 넘어간 거 처음 봤었죠. 코스피 300, 400, 500 가다가 2천이 넘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2천을 넘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지금 정도의 경험이 좀 쌓여 있었더라면, 그래, 한번 그럴 수도 있겠어라고 해서, 아마 그 한 번의 투자로 어쩌면은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하는 건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어쩌면 돈을 버는 행위가 그때 끝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대로 했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이번 기회가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 돈을 버는 목적은 여기서 오히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가냐 목표가를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얘기는 뭐 방송에서 삼성전 그 하이닉스를 저희 차 소장님하고 11만 원부터 계속 사세요 계속 사세요 해서 그때 목표가를 19만 원 드렸었거든요. 19만 원 넘었었잖아요. 21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목표가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번 적어도 내 포지션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은 끝까지 가보자. 이번 제 주식 인생에서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가보면 정말 포스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현대중공업을 제가 그때 3만 얼마 분할로 해서 아마 고가격대에서 계속 팔아서 3배가 좀 안 되게 2점 몇 배에서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40만 50만 원 갔잖아요. 그 당시에 3만 4만 5만 원 팔 때 2배 이상 수익 났다고 좋다고 팔았는데, 그게 제가 50만 원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단의 제한성을 두지 말고 몇 번의 아주 예외적인 기회가 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회가 오는 운이 있어야 됩니다.
뭐 팬데믹이라든지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큰 재앙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재앙이 오고 난 뒤에 뭔가 IT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못했던 혁명이 일어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주식의 상승이 온다는 걸 이번에 꼭 기억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